농촌은 완전히 몰락했다. 하지만 원조 농산물로 인해 한국의 농촌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당시 농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었으니 국민들 절반이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대체 어떻길래? 문제는 지나침 공급에 있었다. 농산물의 경우 공급량이 많아지면 값이 크게 폭락하는 특징이 있다. 때문에 농산물의 경우 각별히 공급량 조절에 신경을 써야만 한다. 그런데 잉여 농산물의 경우 수입량 결정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제 곡물 수요량보다 더 많은 양을 수입해야만 했다. 미국의 농산물 원조 규모 그래프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정부가 수급을 생각해서 곡물을 쟁여놓는 식으로 적절히 대처했더라면 농촌의 몰락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 정권은 정치 자금 확보에 눈이 멀어 농산물을 주는 대로 시중에 팔아넘겼던 탓에 곡물 가격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이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농민들이 농사 지을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으니 농촌은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형편이 이럴 지경인데 당시 농민들은 정부와 경찰들에게 잡다한 세금을 뜯기고 있었다. 53년 내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농촌의 잡부금은 그 수만 무려 58개종에 달했고 55년 전북 순창의 경우 무려 80여 종의 잡부금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을 돕기 위해 군 경호 원호 회비를 걷고 있으니 땡땡을 낼 것. 이번 달 성인 교육 회비로 땡땡을 낼 것. 산림계비, 축산협회비, 국민회비, 적십자회비, 고족보존회의로 땡땡을 낼 것. 미군 철수 반대경비와 총선 선거비로 땡땡을 낼 것. 이번에 지서 주임 친척 결혼비로 땡땡을 낼 것.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잡부금이 농민들의 등을 치고 있었다. 대책 없는 이농현상. 조정래의 소설 한강에서는 당시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배탈나 똥 싸는 놈 주저앉히던 나라에서는 또 해괴한 일을 벌였다. 외국의 곡식을 들여와 마구 풀었고 농산물은 똥값으로 변했다. 딴 물가는 오르는데 농산물 값만 곤두박질을 치니 가난한 농민들은 죽을 길만 남았다. 자식들을 가르쳐야 하고 집안에 변고가 생겨서 돈은 급한데 추수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익지도 않은 벼를 팔 수밖에 없었다. 읍내의 부자나 큰 쌀장수를 찾아가 사정을 하는 것이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런 식으로 팔리면 그야말로 똥값이다. 추수 때 빈손 털고 나면 보릿고개를 넘기기 힘들어진다. 결국 빚을 지고 그러다가 논까지 다 뺏기고 빈털터리가 되면 도시로 떠나는 것밖에는 길이 없었다. 지긋지긋한 소작질을 하면서 평생 종노릇을 하느니 차라리 서울로 가자. 서울서 고생하면 자식 새끼들이나마 똑똑하게 가르칠 수 있다. 맨주먹이 된 농민들이 고향을 등지며 하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서울로 간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농민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 다른 빈곤과 고통이었다. 50년대 이농현상을 흔히 산업화 없는 이농현상이라고 한다. 도시라고 딱히 일자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꾸역꾸역 도시로 몰렸기 때문에 일자리는 귀했고 구직자들은 넘쳐났다. 때문에 직장이 있는 사람이라도 박봉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생활비의 3분의 1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렇다고 월급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싫으면 나가. 당신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이런 현실 속에 도시에서는 유난히 절도 사건이 많았고 밤길은 강도가 무서워 함부로 다닐 수도 없었다.